지금 저쪽은 뭔가 계속 패착이에요. 이상하게 패착. 계획하고 예상했던 대로 가지를 않아요. 잘 봐요. 부동산 문제 같은 걸로 문재인 정부를 무지하게 흔들었어요. 그 전에 추미애 장관 이슈, 그 전에 조국 장관 이슈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내상을 입혔지만 조국 장관 이슈 등으로 내상을 입혔지만 오히려 총선은 압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와 다른데 계속해서 뭔가 도전하는 느낌이 있어. 쟤들은 약간 모자란 거 있잖아요. 혹시 쇳덩구리 아세요? 새예요, 새? 쇳덩구리. 본 적 있어? 안 봤어요. 쇳덩구리라고 하는 곤충이 있는데 시골에 가면은 쇳똥 같은 거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계속해서 그게 밀고 올라가는데 장수함수 같이 생겨가지고. 발을 잘못 디디면 떼굴떼굴 밑으로 뚝 떨어져. 또 올라가는데 그 쇳덩구리 보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아, 그러니까 막 흔들어가지고 이번 선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데 딱 갔더니 역대 가장 참패를 했잖아요. 민주당가 180석 내주면서. 지금 그런 흐름 속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 문 대통령 지지율이 자신들이 막 흔들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죠. 부동산 문제네 뭐네 해가지고. 그래서 선거를 예상하지 않은 선거가 두 개가 벌어진 거잖아. 박원순 시장님하고 오거돈 시장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대선을 1년 앞두고 선거가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온 거죠. 왜? 대선을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어떤 부산과 서울을 국민의 짐이 가지고 오면 대선도 상당히 승기를 탈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말했잖아. 투표는 승기를 잡는 행위라고. 그 승기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새날이 하고 있는 거. 선동이요. 맞는 말과 상식으로 상대방의 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게 정치행위라고. 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보궐선거가 생겼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생겼다. 근데 내보낼 후보가 없어. 그래서 어찌어찌 했더니 나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나경원이 나섰죠. 근데 나경원은 너무 비호감도가 높아서 뭔가 마음속으로 좀 껄쩍지근해. 그래서 오세훈한테 또 충동질을 했어. 오세훈이 나섰죠. 이 두 사람이 왜 나섰느냐. 안철수가 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습니다 나서가지고 1등 달리고 있으니까 당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안오나가 지금 선거판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진애 후보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새로운 얼굴 왜 없냐 이렇게. 다 서울시장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다. 뭐 박원순 시장한테 2번이나 졌지만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던 안철수, 박원순 시장한테 졌던 나경원, 서울시장 던져버린 오세훈 해가지고 새로운 얼굴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죠. 근데 관련해서 사실 박영선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같은 게 있나요? 아주 결정적인 비호감도. 결정적인 건 없죠. 우상호 후보는요? 없죠. 저쪽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이번 선거는 비호감도가 이 결정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비호감도가. 근데 그 비호감도가 상대방을 찍기보다는 아예 투표장을 안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말했잖아. 투표 행위는 상대방의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표를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 서울시 전체에 있더라도 보면 다 민주당이 다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은 거의 뭐 서초구청장 그걸 빼놓고는 하고 있는 거고, 그 서울시 의회도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의 지금의 저쪽에는 그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서울시장은 후보도 없지만 대권 후보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수혈은 안철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 좌절감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 홍준표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말했을 때 4월 달에 선거 지면 진짜 여기 국민의힘은요, 당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죠. 김진애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젊은 인재를 양성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공천 봤을 때 그냥
자기 몫으로 하고 그냥 아무나 다 한 거잖아요. 솔직히 저도 대구에 살고 있지만 새로 공천한 사람이 와서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존재감이 없어. 어디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대신 민주당은 그나마 전체 180석이라는 많은 수도 있지만 제대로 시스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인재가 있다고 봐요. 그거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 짐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정치 일정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제1, 2도시에 시장을 뽑는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호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안철수가 국민의당에 입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단일 후보가 되면. 아니면 내 안철수 성향상으로 보면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금 후보로 뛰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철수가 그나마 이 보수 야권의 1위가 나오는 이유가 그 사람들 분석은 그럴 거예요. 국민의 짐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만 선거 전에 뛰어들면 그게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짐 조직 잘 안 움직입니다. 내 후보 우리 당 후보도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까? 난 이런 측면은 분명히 좌우한다고 보는데 그 안철수가 입당하지 않고 뛰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그러니까 더 지지율이 잘 나온다고 착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짐 후보로 뛰는 것이 한 2표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 같은 건데 입당을 하면 중도표가 빠지고 입당을 안 하면 조적표가 빠지고 이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입당이라 하면 합당 말씀하시는 거겠죠? 혼자만 입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국회의원 3석 있는 거 갖고 무슨 합당이라는 표현 쓸 수 있어요. 사실상의 입당이지. 아니 옛날에 권은희가 그랬잖아요. 절대 말할 때 자기네들하고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말이다.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김어파랑 같이 있겠냐라는 생각도 했겠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합방으로. 합방. 아니 그리고 뭐냐면 그 안철수가 갖고 있는 지지율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보수보다는 중도가 더 많아요. 우리 민주당은 같이 있었던 거고 예전에 그 유승민이랑 같이 있을 때 보면은 호남표도 거기 중도거든요. 거기에 국민의힘을 절대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가 거기 좀 있다고 보거든요. 중도성 있는데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국민의힘 갔네 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죠. 오케이. 김종인이 지금 계속 못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단일화는 숙명적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이달 말에 확정이 가능하답니다. 4월 9일 날 선거가 있죠. 4월 7일 날 선거가 있는데 3월 초에는 단일 후보까지 다 결정이 될 겁니다. 한 달 전에는. 단일화는 숙명적이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언론이 그렇게 꽉 잡아놓고 삐지지 못하게. 근데 이제 김종인의 말은 너무 나가는 측면이 있지.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네? 반대로 말하면 안철수가 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흐름대로 가면 안철수, 금태섭 조는 국힘조랑 결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양자 대결이라고 보고 가는 게 훨씬 맞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향후 몇십 년을 좌우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장을 우리가 뺏기게 되면은 정권 다시 가져오는데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다. 물론 저쪽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선 후보가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압도적 1등을 달리는 이재명 후보가 있기 때문에 설사 서울시장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대선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저쪽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쪽 유책 사유로 보궐선거를 했는데 가장 최악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다 잃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수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이야기에 같은 맥락이에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지잖아요. 그때 최근에 어떤 언론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새누리당은 해체를 했어야 된다. 유수 언론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 선거를 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쇄신도 개혁도 해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짓 하다가 김종인 같은 거 꼬다가 정상이 아니신 분이 비대위원장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했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만 가져가도 저는 이기는 거라고 봐요. 일단은 현재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만 뺏겨도 저는 제가 봤을 때 대선 포기라고 봅니다. 향후 일정을 한번 볼게요. 정치 일정이 있어요. 지금 3월 초에 각 정당의 4월 7일 재보선 후보가 선출되고요. 3월 중순에는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고 3월 18일부터 19일 후보 등록합니다. 4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사전선거가 있습니다. 요거 나가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때 금요일 토요일이거든요. 사전선거 4월 2일 3일 날. 다음에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하고요. 5월 달에는 각 정당 원내대표 선출하는 기간이고요. 5월에서 6월 달에는 각 정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기간이에요. 이건 뭐 민주당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만두면 아직 그런 룰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당분간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할 것 같고요. 아마 이 일정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갈지 전당대회를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돼요. 왜? 대선이 3월 달에 있기 때문에요. 9월 초쯤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됩니다. 6개월 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5월 10일 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해요. 내년 이야기 하는 거예요. 6월 1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대선이랑 같이 치를 수도 있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구도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지만때는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기회이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면 이 일정상에 사실 해체에 준하는 정도의 후폭풍이 불 거예요. 부산시장까지 지면 저는 해체에 가야 된다고 봐요. 꼭 이겨야 됐네요. 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저쪽에서 또 얼마나 발악을 할지 또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넘겨야 될지. 근데 일단 투표율만 높으면은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내가 말하는 서동요 이론 해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뭐 2020년, 2030년, 204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는 게 그 리드멘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서동요 방송이라고. 내가 했던 대표적인 게 그 서동요가 뭐였냐면은 그 박근혜 때 분열의 평행 이론이었어요. 516이라는 숫자로 흥하고 뭐 정보기관 등 때문에 망한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 진짜로. 아버지가 5.16으로 집권했잖아요. 박근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아니지만 최종 득표율은 51.5%지만 박근혜가 51.6%로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밀크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서동요라는 게 있는데 저쪽에서 퍼뜨리고 있는 퍼뜨린다는 표현보다는 서동요가 뭐냐면 정권 10년 주기설이지. 사실 그런 유례가 없어. 2번밖에 안 일어난 일이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러면 문재인 정부하고 그 다음 정권까지 우리가 가져온다 이런 건데 우리의 욕심은 최소 3, 40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좀 텃밭에 다음 정권이 뺏긴다고 지금 그 서동요를 부르고 있는 거야. 쟤들도 지금 다음 정권 우리가 못 가져온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해 첫날부터 제가 KTX 딱 내려서 보는 게 뭐냐면 4.15 부정선거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1인시 하고 있어요. 서울역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하고 있는 거고 얘네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 반발해서 움직이는 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선거가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 솔직히 4월 달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은 무조건 안 된다고 봐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과연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에서 나온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승복을 할 거냐 이거죠. 안철수가 떨어졌어. 그래 저는 여기서 그냥 국민의힘에서 떨어졌으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또 분명히 또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이 올까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승복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안철수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포지티브하게 가느냐, 네거티브로 가서 단일화는 했지만 중도표를 가져오지 못한 상태로 그냥 끝나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봐요. 다만 선거의 과정은 깔끔하고 감정이 안 상한 상태로 가야 시너지가 나는 건 맞잖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어쨌든 국민의 지임한테는 사활이 걸린 승부이긴 한데 결국에는 차려놓은 밥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닌가. 올라갈 밥상인데 손이 전혀 안 가고 심지어는 몸에 해로운 음식들만 밥상에 올라오면 누가 거기 손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권의 연장은 팔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사주가 내 인생의 피크점이 제가 올해 사주가 그런 사주라고. YTN 인수하시는 겁니까? 내가 정치권에 있었으면 대선 나가는 사주예요. 근데 아예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좋다는 사주면 문 대통령 사주가 좋을 거고 민주당 사주 좋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서동요예요. YTN 인수는 그러면 하반기에 가능하겠네요 이제. 자,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만 잃지 않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번 선거가 저쪽이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해요. 밥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여기까지.